안녕하십니까. 코레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번 주가 선물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권에 들어갑니다. 자, 강남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탄력적인 상승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종목 장세 일단 충분히 가능한 시점으로 잠시 후에 설명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이제 FMC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좀 형성될 것 같은데요. 외인들의 선물 옵션 동향,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 중소형주 종목 장세, 오늘은 경기 방어업종이 이제 강세 흐름이 전개됐다라고 하면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역시 경기 민감주 관점에서 있는 업종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평상시에 언급한 종합주가 지수 경계권이 2200, 한 30 정도. 근데 일단은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옵션 만기일 날 과연 주지수가 급등할 것이냐, 급락할 것이냐. 자, 근데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조정으로 보는 것이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하는 것은 부담스럽죠. 지금 상승세 보면 720선 근접 돌파 또 고래기법 추세 매매에서는 항상 상단 추세 근접할 적에 경계권이죠. 또 단기 매도권이 되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은 이 투자 심리가 과열권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권에 있을 때는 절대 올라갈 때 추기만 하지 마시고 순환매 대비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 현재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올라가서 폭이 조금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추가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현재 급등할 때는 항상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 대비 항상 조정에 대비한다. 이럴 적에 선행성 매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현금 비중을 내일서부터 모레서부터 조금씩 높여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중장기라 하더라도 항상 비중 조절을 잘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강명 선생님.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 만기 포지션이 차트 보시게 되면 상승의 포지션을 계속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양호했던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일단 옵션 만기날 기준에서 본다면 이제 코스피에 대한 영향을 많이 이제 주기겠죠. 이제 코스닥은 좀 영향을 덜 받겠지만은 전반적 시장 자체가 만기 포지션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잘 버텨냈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만기까지 꼭 포지션에 의해서 상승을 이어간다라기보다는 만기 근처까지는 가겠지만 만기 기준에서 꼭 변곡점이 나와요. 그래서 직전 날, 해당하는 날, 다음 날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시장을 좀 그동안에 과열됐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코스닥의 5위선과 12위선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저는 이제 초록색 선이 5위선이고요. 까만색이 12선입니다. 이게 붕괴되면 그때는 좀 경계를 하는 게 좋겠죠. 중기적 관점에서는 5주 이평선이 붕괴되면 그때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VX 공포지수라든가 잠깐 공포지수 볼까요? 공포지수 같은 경우 이렇게 자 공포지수가 지수의 형태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VX 공포지수가 2월 달은 급등을 했죠. 근데 지금은 급등하지 않죠. 그래서 공포지수라든가 환율 같은 경우가 크게 문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시장 흐름은 양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계속 이어가는 거지 지금 아직까지 여기가 변곡점은 아직 아니 변곡점이 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잘 하신다고 한다면 11월 대통령 선거까지는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마인드가 돈 벌자예요. 그리고 여름철에 코로나가 확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크게 어떤 특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동안에 과열됐으니까 순고로운 조정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한 시장으로 지수의 탄력을 없을 수 있어도 테마, 개별주의 급등주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도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미국 FMC가 이제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경계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0~300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5% 정도밖에 빠지지 않죠. 그만큼 특별한 악재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 이번 주 먼저 FOMC 전에 매물이 출회되는 부분 오히려 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미 FOMC 전에 이제 경계감이 나오면서 단기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이틀 동안 상투 신호가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721선 바로 위에서 이식 매물, 저항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라인대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도 때부터 단 한 번도 강하게 돌파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옵션 만기를 계기로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옵션 만기일 외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은 상승 쪽에 맞춰져 있죠. 거의 지난번 옵션 만기일 이후 거의 한 5조 원 가까이 지금 3개월 동안 선물 매수가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의 7천 계약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만큼 외인들의 상승의 포지션을 맞추고 급락하는 일단 경우는 드물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이번 주 내일부터 해서 특히 목요일 날 어느 정도 상승에 초점 맞춰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정책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 부양 정책이 남아있죠. 연준의 추가 부양 정책, 수익률 제어 곡선 정책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특정물을 국채 매입을 진행하면서 이제 금리를 상한선을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연준 같은 경우가 이런 정책이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마 시장에서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이 미국 증시는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이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인대를 돌파하기 위해선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날 확인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는 지수가 기간 조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임상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갑자기 투심이 살아나면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는 바이오 종목들도 많은데 실질적인 수혜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는 이제 바이오 업종 강하게 이번 주 초반 때 올라올 때는 단기 이제 과열권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 중반 이후에는 증시가 좀 더 강하게 살아난다라고 하면 IT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금 이상 없습니다. 아직 거래 안 터졌죠? 다우 증시 같은 경우도 아직 이상 없습니다. 내일 만약에 반락한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자, 주식 시장은 예측도 누구나가 다 합니다. 예측 전망. 그렇지만 항상 주식은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지수가 오락가락 등락을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고 또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고 또 개인도 합세하는 종목이 있죠. 바로 LG전자입니다. 자,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부터 바닥을 탈출하면서 대규모대 소화를 해주고 점진적 상승세가 잘 이어지게 있겠죠.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LG전자도 잘 눈여겨봐야 되겠다. 720에서 저 위에 가서 있죠. 그래서 현재 단기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참 좋네요. 3박자, 7박자가 잘 맞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승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일약품이 있는데 이 제일약품 나파모스타트 임상 소식에서 오늘 금일 상한가를 냅다 시연을 했네요. 이렇게 상한가 시연할 적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 추세가 전환이 되면 항상 전환이 되면 반락하죠. 그걸 골든 반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에 반락할 때 매수 관점. 어저께는 종가가 저가죠. 5일선 위에서 종가가 저가로 올라가다 내려왔죠. 그걸 보고 5일선 눌림목. 눌림목이라고 하는 건 종가가 저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래 위에 꼬리가 있으면 지지선이라고 그래요. 지지를 보였다. 어저께는 눌러줬다. 누르고 난 다음에 금일 7적에는 쫓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 보이고 3박자가 맞으면 상승세를 보는 것이고요. 7박자가 맞으면 점진적 중장기 상승세로 계속 이어가는 전략이 제일 좋지만
없지만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제일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이 5일선 매매가 좋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무엇보다 일단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종목들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종목은요. 일단은 이제 IT와 자동차 이 두 업종을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설명드릴 종목, NCN이라는 종목을 먼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NCN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자율주행 쪽에 핵심 칩을 이제 공동 개발한 기업인데요. 일단 항상 지금 시스템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삼성, LG 같은 대기업 쪽에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NCN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이랑 자율주행 핵심 칩을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이평선들의 밀집 국면 속에서 이제 정벨 상태 진입하는 국면 속에 있죠. 일단 예전에는 틀린 부분이 지금 이제 60일선 돌파하고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월봉 차트 속에서 좀 이제 2019년도 때랑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5개월 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2020년도 때부터는 월봉이 적산병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파라볼릭 같은 경우랑 이격을 많이 좁혀놨습니다.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도 50까지 올라왔고요.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5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들이 예전에 2019년도, 2020년도 1월달, 2월달 때랑은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내 이제 아파치5 인공지능 칩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차세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국제과제로 지금 선정이 돼서 엣지 부분 쪽에 향후 한 500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일단 NCN 최대 주주가 2,000원대에서도 유상증자를 참여했고요. 대표이사도 추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만큼 최대 주주 지분율이 50%대를 육박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또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부터 실적이 별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이뤄지면서 역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NCN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매매가 양호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선 5주선 매매가 양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위에 60주선 부근에 지금 저항권에 좀 근접은 해 있는데요. 이 라인대를 이번 주에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역시 다음 주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MLCD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MLCD가 빨갛게 하나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분 체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NCN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아진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현대차 부품회사 중에서 1차 협력업체로 또 아진산업을 꼽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 이제 현대차 넥소 수소전기차죠. 개발을 공동 개발에 또 참여했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 아진산업은 중국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해 있는 기업이죠. 일단 합자 회사도 설립하고 중국 쪽의 전기차 부품도 재작년에 역시 300억 가까이 또 수주를 했던 또 기업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 자동차 쪽에 탄수섬유, 프리프레그 핵심 부품을 개발을 완료해서 이제 올해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고요. 바닥에 1,6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한 2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작년 실적이 급증하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주당 순이익이 100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일본 쪽에서 탄수섬유 규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탄수섬유 테마주로도 같이 움직였던 기업이죠.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달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적산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 시도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선생님. 네, 바로 이제 일양약품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인가에 저저번 주인가에서 일양약품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팩 치료제, 슈펙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러시아 임상 3상으로 따라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특히 5월 18일 날 제 꿈의 차트 자동 종목 검색 시스템이죠. 꿈의 차트 상승 신호가 나왔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강세 신호가 유지가 된다. 갭 상승이 나오고 나면 보통 이제 약세 신호가 나오고 바로 좀 반락을 해야 되는데 반락하지 않고 횡보를 보이는 것은 강세 신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 속에 레벨업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어떤 약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과열된 지표로 봤을 때 일단 밴드 상단의 붕괴가 되면 그때는 좀 경계하시고 보통 이제 이 봉에 대한 절반 정도를 붕괴시키는 음봉이 나오면 그때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 시스템 바로 이것도 저저번 주인가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저가 찬스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드렸는데 특히 그 아이폰 12가 이번 연내에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이폰 12 관련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반드시 한번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텐데 그중에 아이폰 관련 카메라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또 디지털 누리 정책 관련주를 우리가 경기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부양하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누리 정책 관련주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3D 프린터 관련주의 바로 대표적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언택트 비대면 산업에 대한 성장성 초점 맞춰서 그런 쪽에 대한 분야 반드시 필요하다. 뭐 AR 관련주, 뭐 자율주행 관련주 등등해서 요게 스마트 팩토리에도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3D 프린터를 통해서 자동 시스템으로 물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지금 요 하이비 시스템이 월봉에 적산병이 나오고 나서 장기적인 바닥 탈출형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시작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월봉 상태는 상승의 신호가 이미 나와서 20개월 이평선 돌파가 됐고 그 이후에 일봉에서도 이제 직전 고점이 돌파되면서 탄력이 더 붙을 텐데 바로 20주 이평선 돌파가 이루어지면 중기적 상승권에 바닥이 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더욱더 강해질 확률이 많습니다. 22선에 대한 지속의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예, 정지우 전문가님. 예, 무엇보다 일단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이제 지수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변곡점에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이제 이슈가 이제 나올 때가 이제 변곡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항상 중요한 정책 FOMC죠.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시할 수 있는 정책이 FOMC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오고 어떻게 이제 양쪽 하나 정책이 또 발표되고 이제 통화 정책 금리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아마 예상컨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이제 FOMC의 영향을 받겠죠. 목요일 날 이제 변곡점이 형성될 것 같은데요. 목요일 날 위로 가면 위로 강하게 순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강하게 간다. 너무 말도 안 되게 강하게 간다. 그럼 좀 돌발 변수가 생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조금 더 경계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변곡점에서 꼭 확인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나래님. 네, 깡깡님 말씀하시죠. 네, 다음 종목 제가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렉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항암제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면역 기반의 바로 면역 항암제가 앞으로 이제 각각 말 수가 있는데 유틸렉스가 바로 그 관련주에 속하고요. T세포 치료의 임상과 CAR-T 세포 치료제 및 명확 항체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항암 관련주의 개념에서 한번 관심권을 볼 수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항암 면역 관련주가 주가의 강세를 띠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한번 관심권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특이사항이 딱 보이죠. 쭉 보면 특이사항이 뭐죠? 바로 이때죠. 3월 달 사상 최고되는 거에 터졌죠. 그리고 상승 마디가 상장 이후로 조정받고 나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힌 종목이다. 해서 지금은 일단 최소한 일봉 차트에서 22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점진적 상승을 노리는 전략. 다만 단기적 반락이 나오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약간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영진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 계열의 중견 제약사가 되겠죠. 20조 시장 규모의 신약의 임상시험과 함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이 신약에 대한 만성 폐쇄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바로 임상 A에 대한 임상이 마쳤고 연내 임상 B에 대한 이 진입이 지금 기대가 되는 만큼 임상 B에 대한 임상이 연내에 진행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이사항이 뭐가 있냐면 월봉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생명선 바로 20개월 이평선 밴드 상단 가단의 중앙선을 돌파했죠.
장기적 상승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주봉이 바로 20주 이평선 지지 속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저번 주부터는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지금은 5주선 지지 속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되 단기적 관점에서 한번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뭐 아직까지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만큼 단기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흐름은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너무 길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상단을 돌파함에 따라 탄력적 상승권에 일단 진입이 된 만큼 5주선 내지 5일선 잡고 중간에 단기 고점 신호가 나면 좀 챙겨가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니 전문가님. 네. 저는 제넨바이를 좀 볼까요? 이 제넨바이도 걔가 꾸준히 현재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네요. 일단 우리가 매매 전략을 펼쳐 제일 중요한 것이 매물대죠. 네, 매물대를 저항받고 돌파, 지지받고 갈 적에는 우리가 싱후가 패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보면 거래가 아주 양호하죠. 투자 심리도 활성화되어 있고 3박자, 7박자가 잘 맞고 추세는 아직 전환이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럴 적에 우리가 일봉은 단기로 보는 것이고요. 주봉에서는 중기로 보는 것인데 주봉 역시 대기 매물대 돌파, 안착 개선을 보이고 투자 심리가 살살 올라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대량 거래 날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봉은 단기요, 주봉은 중기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봉, 주봉, 월봉 중에서도 항상 기준점을 주봉에서 올라갈 때 좀 멀리 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현재 월봉 상태에서 보시면 이번 달에 3개월 연속 양선이 발생되고 있죠. 추세는 아직 전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할 경우에는 쫓아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저가 매수 점진적 상승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항상 내려올 적에 저가 매수하는 것이지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노란톡에서 M10W 공명 정주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지금 이 방송 끝나고 M10W 또 이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녁 8시에 제가 이제 코로나19 이후 성공적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수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폭락 대바닥 잡아드렸죠. 아직 다우 증시 상토 신호 안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엔화가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엔화 강세 현상이 전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스윙을 제어 곡선 정책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 이후 반등을 노리면서 저가 매수 기회 노리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남 교수님. 네, MTNW 강남 큰선 검색하시면은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저녁에 22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SNS 오시게 되면은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 아마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리 전문가님. 네, 이번 주는 목요일이죠. 네, 선물로서 만기일날 너무 공격형 매매보다는 경계를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